네, 2017년 새해 첫날을 맞았죠. 오늘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잠시 후 12시 30분에 신년사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올해 신년사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지 정영태 YTN 개건 해설위원과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사실은 9시 정도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네네. 작년 빼고는 매번 9시 반에 그렇죠. 9시 정도에 나왔으니까요. 근데 그렇죠. 올해는 3시간이 미뤄졌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것은 이제 작년에 그 12시에서 12시 반경 그 시작한 것과 마찬가지로 아마도 이제 김정은이가 그 최고 지도자로서 어느 정도 그 권력 기반에 구축하는데 좀 자신감을 가진 그런 네. 그 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죠. 자, 예. 이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보다 더 많은 인민들이 북한 인민들이 이 그 실질 육성으로 김정은의 그 신년사 자체를 듣고 보고 할 수 있도록 아마 배려하는 차원에서 12시로 자리 잡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되죠. 그렇다면은 올해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런 그 신년사 시간 자체를 이제 거의 그 굳혀나가는 예. 그런 해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조금 기존에 뭐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차이점을 좀 두려는 것도 짚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런 속내도 있는 건가요? 글쎄요, 지금 뭐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 생활의 편의라든가 자신감 때문에 12시로 이제 옮겼을 가능성도 있고, 예. 지난해 1년 전의 경우는 이제 그때 약간 이제 특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제 김양건 대남 비서가 장례식이 바로 전날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갑작스럽게 이제 9시로 예정됐던 북한 시간 기준으로 9시로 예정됐던 것을 12시로 변경을 했다. 이제 그때는 그렇게 해석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렇다가 이제 한번 해보니까 12시에 신년사를 하는 것이 편리한 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올해부터는 아예 12시로 시간을 아예 고친 것이 아니겠는가. 예. 그런 예상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전대와의 뭐 차별성보다는 아마도 이제 주민의 편이라든가 이런 식의 그런 것도 가미되고 특히 예상치 않게 12시로 했다가 효과가 있다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돼서 예. 이제 올해부터는 아마 이제 정례화되는 그런 수순을 밟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매년 이제 신년사를 하게 되면 그 음성을 사실 분석을 해서 네네. 얼마나 자신감이 붙었나 이런 것도 저희들이 계속 보도를 그렇죠. 해왔었는데요. 사실 그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은 생전에 한 번도 이렇게 육성으로 네. 이렇게 신년사를 한 적이 없었죠? 사실 그 김정일 위원장 경우에는 그 소위 그 통치 패턴 자체가 네. 좀 은둔의 정치, 예. 그러면서 동시에 좀 신비감을 그 정권에 대한 어떤 신비감을 창출해 나가면서 자기의 어떤 그 권위와 정통성을 그 만들어 나가는 그런 좀 특성을 보였다고 한다면은 소위 김일성과 소위 김일성은 할아버지가 되겠죠. 예. 그 이 손자의 그 김정은의 경우에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친인민 정책, 소위 인민 속으로 대중 속으로 들어가서 직접 부대끼면서 뭔가 이끌어 나가는 그런 지도자로서의 소위 좀 더 세속적인 통치자로서의 어떤 면모 이런 것을 보이는 게 상당히 그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예. 있습니다. 북한 주민 입장에선 김일성 주석에 대한 뭐 향수도 상당히 강할 텐데요. 처음에 신년사를 할 때 많이 좀 비슷하게 흉내를 냈다 이런 평가가 나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의도도 담겨 있는 걸까요? 아 그렇죠. 예. 김정은이 김일성을 닮는 모습. 환생 효과를 노린다고 하는 것은 뭐 거의 의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분명해 보입니다. 예. 그것은 사실 김정은의 권력 정당성의 특성이 김일성의 손자고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수령의 위치를 차지했다라고 하는 그런 특성에서 기인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에게 이제 김일성 수령과 거의 동일한 모습을 보인다면 북한 주민들로부터 얻는 그 안정감, 체제 안정감이 더 크다고 보는 것이죠. 실제로 뭐 김일성 환생 효과 상당히 거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올해에도 김정은의 모습은 김일성 주석의 모습과 더 많이 닮은 모습 그런 예. 것들을 그대로 재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죠. 거기에 하나 좀 더 보태면은 예. 사실은 그 북한 그 주민들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 김정일 시대보다는 김일성 시대를 굉장히 그 대한 어떤 좋았다, 향수를 예, 굉장히 예.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처음으로 사회주의 정치다 해가지고 통치다 해서 이런 체제를 도입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 여러 가지 집단적으로 경쟁을 해서 뭔가 이 성과를 내고 그 성과를 기본으로 해서 사실 그때 이전에는 못 살았던 데보다는 좀 더 잘 살게 됐던 예. 그런 그 향수를 굉장히 갖고 있고 그리고 또 김일성 자체가 인민대중 중심으로 해서 인민대중 속으로 들어가서 인민대중과 같이 그야말로 농주도 마시는 어떤 그런 형태를 보인다든가 이렇게 함으로써 그때가 좋았다.
하는 굉장한 그 향수, 이것을 이제 김정은이가 어떤 의미에서 따라간다. 예. 이것을 이제 모방을 해나가는 그런 측면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매년 1월 1일에 나오는 신년사 받아들인 의미가 상당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받아들입니까? 북한 주민들의 그 신년사 경우는요. 예. 왜 중요하냐면은 수령이 예. 그 해의 그 전체 여러 가지 그 정책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노선을 사실은 제시하는 날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고 일단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 이것이 만약에 신년사가 이제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나가고 난 다음부터는 전 주민들이 각종 직장에서 여러 조직에서 뭘 하느냐면은 이 신년사를 관철시키기 위한 예. 대회를 대대적으로 전국적으로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어떤 실질적인 내용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 사실 신년사가 북한 주민들한테는 싫든 좋든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래 볼 수가 있죠. 예. 올해가 이제 2017년. 네, 북한이 숫자에 굉장히 집착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생일도 막 마치고요. 그렇죠. 2017년 보통 끝자리가 0이나 5로 좀 꺾어지는 것에 조금 집중한다고. 5나 10. 예. 네. 예. 저희들이 그래픽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김일성 출생이 4월 15일이고요. 김정일 출생은 2월 16일, 김정숙 생일은 12월 24일 100주년, 그리고 김정은 원수 칭호 부여가 5주년 7월 17일. 이게 지금 대규모 정치 행사들을 짚어봤을 때 2017년 어느 정도 좀 의미를 둘 수 있을 가능성이 있나요? 상당히 의미를 둘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김정은이 이제 김일성 가문에서 세 번째 수령인데 네. 지금 북한의 이제 우상화 패턴을 보면은 김일성 수령과 김정은을 지나서 이제 김정은에 와서는 개인에 대한 우상화 차원을 넘어서 가문에 대한 우상화로 이게 조직화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특히 북한이 예고한 2017년새 행사 가운데 굉장히 주목할 부분이 8월에 백두산 위인 칭송대회를 하겠다. 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백두혈통을 더 강조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쭉 나열된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 김정은 이 네 명의 김일성 가문의 멤버들을 전부 다 백두혈통이기 때문에 위대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큰 행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예. 이것은 사실은 북한의 정치 체제를 공화국보다는 왕조에 더 가까운 왕조제 가문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통치 예. 시스템에 더 가깝게 근접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북한은 아마도 올해를 지나서 왕조적인 특성을 훨씬 더 많이 보일 것이다. 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고 예. 그러한 개념을 주민들에게 관철시키고 또 주민들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 북한 당국이 노력을 많이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제 잠시 뒤에 한 2시간 뒤에 나올 신년사에 어떤 내용이 담길까 이 부분이 상당히 관심이거든요. 네. 뭐 개괄적으로 좀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사실은 이제 김정은이가 이제 11월 2012년부터 실질적으로 이제 통치를 했다고 보고 2012, 2013, 2014, 15로 이래 올라오면서 작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이제 그 신년사에서 그 강성대구의 최전성기를 맞이하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거든요. 예. 그러면 강성대국이란 뭘까? 이렇게 봤을 때 첫째 핵과 미사일 이 실험을 해버림으로써 이제는 소위 위성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은 그것을 이제 경제 강국의 어떤 그런 가장 그것을 알리는 네. 대표적인 하나의 심볼로 드러내기 시작했죠. 이게 이제 2012년부터 시작해서 5개년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내세움으로써 이제 드디어 전성기에 왔다고 하고 경제 강국 건설. 그 다음에 또 핵을 이제 작년에 두 차례나 핵 실험을 해냄으로써 이제 수소 폭탄까지 가고 그것을 이제 실질적으로 그 미사일에 실어서 이것을 운반할 수 있는 폭격을 할 수 있는 네네. 그런 정도 갔으니까 군사적 강성대국조차도 최전성기에 와 있다는 거죠. 예. 자,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김정은의 실질적인 치적 자체가 이제까지 이제 최전성기로 왔으니까 이것을 이제 칭송하기 위한 이 어떤 정통성을 보다 더 제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우상화라든가 예.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벌이는 어떤 해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죠. 예. 자, 그렇다면은 각 부문별로 경제적이라든가 군사적이라든가 이것을 작년 경우를 다시 대대적으로 이것을 여러 가지 성과 이것을 이제 선전을 하고 네네. 또 이것에 기반해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자 예. 하는 것이 중심이 되겠죠. 작년에 그러니까 지난해는 두 번의 뭐 핵실험도 있었지만
그것에 따른 유엔 제재도 상당히 강력하게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언급이 나올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마 총체적인 언급이 나올 겁니다. 예.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제재는 작년에 유별났던 것은 아니고요. 예. 10년 전부터 꾸준하게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에게 선전을 할 때 외부에서 이렇게 제재가 들어오니까 우리는 더 단결해야 되겠다 예, 예. 이런 논리를 활용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제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상수로 들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정치 군사 면에서 경제 면에서 사회 면에서 대외 정책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구상을 밝히는 지침을 밝히는 예.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번 이제 다가오는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요. 새해, 새해. 자 이제 우리 남한 정부도 바뀔 것이고요. 예. 미국 정부는 이미 바뀌었고요. 분명히 뭐 대남, 대미 분명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요. 어떤 메시지가 좀 담길까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김정은 정권 자체가 예. 어느 정도 이제 그 자기 나름대로 그 평가하기를 최전성기에 강성대교 최전성기에 도달을 했다. 자, 이것을 기반으로 보다든 좀 여유 있게 뭔가 이 대남 정책을 보일 가능성이 사실 있죠. 그럼 예. 여유라는 것은 뭔가 이제 남북한 관계 개선이라든가 대화를 재개한다든가 이런 그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체제적인 어떤 그런 우월 의식이라든가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박근혜 정부의 시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체제 어떤 붕괴라든가 이런 데 예. 대한 어떤 부정적인 여파에 대해서 그 강하게 예. 비난하는 모습을 동시에 보이지 않겠느냐. 예.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그 미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 미북 간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핵무장이라든가 또 핵과의 어떤 전투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예.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전 협정 체제를 그 평화 협정 체제로 바꾸기 위한 네. 미북 간의 대화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예. 하는 그 강한 메시지 이런 것을 보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죠.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나서려면 가장 해결해야 될 문제는 핵입니다. 당연히 뭐 그런 부분이고요. 근데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보이는 행보를 보면 과거 정부와는 조금 핵에 대한 접근이 다른 것으로 뭐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까요? 더 핵 도발을 할까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할 것 같습니까? 지금은 그야말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섣불리 예단을 하기보다는 예. 아주 정밀하고 정확하게 관찰하는 데 좀 더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자체가 핵 문제 또 북핵 문제에 대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지 여전히 제대로 밝힌 적이 없습니다. 예. 지금 뭐 도널드 트럼프의 핵 문제는 앞으로도 국무장관이 승인을 받아야 되고 부장관 또 차관 또 이제 특히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누가 되는지를 봐야 예.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구체적인 실무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고 얘기를 할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고 동아태 차관보조차 없는데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의 어떤 북핵 문제에 대한 정책을 예상하고 액션을 한다. 굉장히 그거는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예, 예. 제가 볼 때는 도널드 트럼프의 그 국무장관 특히 아태 차관보가 누구인지 정도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야 북한이 예. 행동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할 것이다. 예. 이거는 지난해 11월, 10월에 이제 북한이 비공식적으로 미국의 이제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할 때도 그런 취지 얘기를 했습니다. 뭐 도널드 트럼프 초기에는 출범하는 과정에서는 특별한 말썽을 부리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이미 얘기를 했고 네. 그런 것들은 굉장히 합리적인 태도로 보이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오늘 신년사에 뭐 핵 도발이라든지 뭐 이런 거 관련된 언급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신년사 내에는 예. 뭐 직접적인 그런 그 언급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이제까지 그 관행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비록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고 이런 것을 예정하고 있다 손 치더라도 오히려 그것을 숨기는 그런 측면이 있죠. 예를 들면 작년의 경우에 성군이라는 표현, 소위 군사 관련된 이런 표현이 아마 역대 그 가장 적은 그 해가 아니냐, 한 뭐 2차례 정도, 한 서너 차례 정도 나왔다 이런 정도가 나오는데 그것도 간접적인 표현 방법으로 썼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없었던 핵실험을 2차례나 했죠. 그 다음에 미사일 시험 발사를 그 각종 미사일 시험 발사, SLBM이다, 뭐 이런 무수단이다 이런 걸 다 했지 않습니까? 이와 예. 마찬가지로 아마 이번 그 내에서도 그런 직접적인 뭐 핵 도발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기보다는 보다 더 자신감 있는 여러 가지 여유로운 모습을 오히려 보이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본다면은 좀 더 그 김정은 입장에서 평화적인 메시지 예. 이런 것을 형식적이나마 강하게 노출시킬 가능성도 굉장히 있다 볼 수가 예. 있습니다. 김정은 생일이 1월 8일입니다. 얼마 네. 남지 않았고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시기가 1월 20일입니다. 21일이요. 그렇다 보니까 뭐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이 정도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뭐 보십니까? 북한의 예. 행동을 예측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캘린더를 달력을 보면서 이제 예측하는 방법도 있고 예. 또 맥락을 보면서 예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반드시 어느 쪽이 맞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데 지금은 아마도 달력에 따라서 행동을 하기보다는 도널드 트럼프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 그다음에 남쪽에서 정권이 교체가 되는 것도 좀 유동적인 면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살펴가면서 할 텐데 제가 볼 때는 미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원칙론적인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핵무기를 만드는 것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 때문이다. 또 주한미군은 철수돼야 된다. 대화를 통해서 협상을 할 수 있다. 예. 이제 원칙론적인 어느 정도 얘기만 하는 수준에 멈출 것이고 예. 오히려 이번에는 남남 갈등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아마 북한에서 볼 때는 최고 적기가 아니냐.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이제 앞으로 유동적인 부분이 있고 또 차기 행정부에서 진보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도 지금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은 오히려 미국보다는 남쪽을 통한 메시지 그 중에서도 남남 갈등을 부추기기 위한 작업 예. 그렇다면은 남쪽에 대한 대화 제의, 예. 최고 고위급 정상회 이런 것들을 네. 좀 더 적극적으로 내세운다면 남쪽에서는 진보와 보수 진영 간에 예. 논쟁이 가열되겠죠. 예. 그런 것들은 북한이 원하는 모양이 될 테니까 그런 쪽에 좀 더 구미가 당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거기에서 예. 한 가지 보탠다면은 예, 예. 그 트럼프 정부가 다시 그 취임을 하게 될 때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어떻게 보내느냐 한다면은 사실은 그 한미연합 군사 훈련하고 겹치는 그런 측면이 사실 있죠. 그럼 북한이 그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 한미 군사 훈련 중단 그리고 또 그 평화협정 평화협정. 체결 예. 이것인데 자 그러면 한미연합 군사 훈련 중단을 대한 그 강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도 여기에 대한 반발로 뭐 소위 그 뭐 무수단 시험 발사라든가 네네. 아니면 SLBM 발사라든가 아니면은 뭐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한다든가 이런 저강도의 어떤 그런 도발 예. 이런 것은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뭐 국제 정세가 변하는 시기고 우리 뭐 올해는 뭐 투표도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의 어떤 신년사가 잘 들어보고 분명히 캐치해야 될 부분이 있겠군요. 대남 메시지라든지 그렇죠. 핵에 대한 언급이라든지요. 여러 가지. 자, 북중 관계 얘기도 좀 마지막으로 짚어보고 싶은데요. 이번에도 북한이 러시아를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듯한 연하장을 보내는 부분에서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북중 관계가 지금 예전과 같지 않게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북중 관계는 예. 지금과 같은 소위 그 서로가 필요하면서도 예. 서로가 또 위험시하는 그런 관계가 북중 관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중국은 동맹이지만 이런 대국으로서의 어떤 정치적 개입이라든가 이런 간섭 네. 이런 것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 김정은 정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간격을 유지하면서도 또 네. 어느 정도 협력이라든가 지원이 필요한 예.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뭐 이렇게 본다면은 이런 지속성은 오랫동안 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네, 지금 뭐 북한하고 중국은 그야말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2011년 말 이후에 재조정 과정에 있습니다. 재조정이다. 네, 예. 이쪽에서 김정은이라고 하는 아주 젊은 새로운 지도자가 나왔고 예. 중국에서는 시진핑이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그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새로운 지도자가 나왔는데 이것이 금방 뭐 1, 2년 안에 조정이 될 거다. 그거는 뭐 예측하기 어렵고요. 다만 예. 이제 5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지만 북핵 문제라고 하는 문제가 계속해서 악화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양측 간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해도 재조정은 되겠지만 지금 이제 태영호 주영 영국 주재 이제 그 북한 공사의 예. 말 맞다나 2017년이라든가 2018년에는 김정은 입장에서 북핵 문제를 결판을 내겠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구도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게 되면은 북중 관계도 그 속에서 그 틀 속에서 예. 같이 움직일 연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참 올해가 아주 중요한 뭐 해라는 것은 뭐 정말 장담한 네.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영태 YTN 개걸 해설위원과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북한 문제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